한때 아시아 관광의 제왕이라 불리던 일본. 이제는 한국에 뒤처졌다는 굴욕적인 평가를 듣고 있다는데요. 교토의 관광회장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 일본은 왜 이토록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교토의 관광협회 회장 야노 다이스키입니다. 30년 넘게 일본 관광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달에 받은 보고서 한 장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무려 70%나 급감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서 자료를 3번이나 확인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회복될 거니 걱정하지 마. 저는 직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교토뿐만 아니라 후쿠오카와 도쿄까지 모든 일본 인기 관광지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일본 관광청에서는 급하게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관광 르네상스 계획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프로젝트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했죠. 더 많은 광고와 더 많은 할인 쿠폰, 더 많은 이벤트. 이런 식의 대응은 몇 년째 하고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야노, 이번 문제는 평소와는 다르네. 정치적 갈등이나 환율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 40년 경력의 나카무라 이사가 회의 후에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교토의 한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났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한국인들의 대화 소리가 가득했고 가게들은 한국인 손님들 덕에 북적거렸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 중국인들과 서양인들만이 한적한 거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20년 동안 모아왔던 관광 통계 자료들을 펼쳐봤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어요. 그중 한국인들은 가장 충성심 높은 고객들이었고요. 그런 한국인들이 갑자기 일본을 외면한다니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늦게까지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다 죽은 거리 같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한산해진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던 일본 관광업의 위기를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선대 회장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선대 회장님은 항상 일본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세계를 사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었는데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자료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지, 왜 하필 한국인 관광객만 갑자기 줄어든 건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교토 관광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는 자부심이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대학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 마루히가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마루히는 SNS 데이터 분석 결과가 담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제게 이야기했어요. 삼촌, 이거 좀 보세요. 한국인들이 더 이상 일본에 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마루히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분석을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환율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한국인들은 일본 여행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데요. 제 한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죠. 평소 같았으면 젊은이의 말이 뭐 맞기나 하겠어라며 흘려들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마루히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봤죠. 마루히가 자신의 친구들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일본은 이제 식상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다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없지. 한국에서 더 편하고 첨단 기술로 된 즐길 거리들을 더 즐길 수 있는데 왜 일본에 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그들의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루히가 보여준 데이터가 제 편협한 생각을 잠재우게 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서 일본 여행에 관련된 게시물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한국 국내 여행 관련 게시물이 점점 급증하고 있었어요. 삼촌, 이건 여행 문화 자체의 변화 같아요. 한국은 이미 스마트 관광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마루히가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그런 저는 생소한 단어에 당황했습니다. 스마트 관광, 그게 뭐지? 마루히는 저에게 스마트 관광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디지털화된 관광이라고 했어요. 여행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편 예약부터 음식 주문, 관광지 정보와 숙박 예약까지 모두 앱 하나로 한다고요. 더 대단한 건 AR 기술로 한국의 역사 유적지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일본은 아직도 종이 팜플렛과 현금 결제를 하는 나라인데 한국은 저희와 완전히 다른 미래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가 알게 된 스마트 관광이란 걸 말해주기 위해 동료인 나카무라를 만났어요. 그는 늘 보수적인 사람이었지만 제 말을 듣고는 반응이 평소와 다르더군요. 야노, 난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와서 너가 말한 것들을 다 직접 겪고 왔어. 거기서 본 광경은 너가 말한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충격적이야. 진짜 우리 일본이 훨씬 뒤떨어지고 뒤처져 있었더라. 보수적인 그가 다른 나라를 칭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말이죠.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물으니 모든 것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관광객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진짜 편하더라. 우리는 아직도 종이 지도를 보면서 다니는데 말이야.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카무라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좌절감이 느껴졌죠. 명동에서 본 젊은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저에게 더 설명해줬어요. 모든 건 미리 앱으로 예약하고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끝낸다고요. 번역 앱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 언어 장벽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일본인들이 항상 자부해온 서비스 정신과 세심한 배려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 같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나카무라와 마루히의 말을 듣고 젊은 세대의 통찰력에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마루히의 제안으로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 팀을 꾸렸습니다. 목표는 한국의 관광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마루히가 보여준 자료들에 점차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삼촌, 이 영상 좀 보세요. 마루히가 보여준 영상은 서울의 한 관광지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AR 기술을 활용해 과거 역사 현장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실시간 번역 앱으로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결제로 줄 서지 않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일본의 세심한 서비스가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마루히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결과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초고속 인터넷과 AI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방문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도까지 알려준다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복궁과 같은 전통 유적지에서의 활용법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으로 특정 지점을 비추면 조선시대 왕의 모습이 AR로 나타나 역사 해설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죠.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스마트 관광을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해왔어요.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관광 선진국이 됐죠. 마루히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관광지에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스마트폰 충전 스테이션,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합 관광 앱은 12개 언어를 지원하며 맛집 추천부터 긴급 상황 대처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나카무라에게서 왔어요. 그는 최근 몇몇 일본인 관광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야노,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디지털 관광 혁명에서 완전히 뒤처졌어. 한국은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반면 우리는 아직도 종이 팸플릿과 현금 위주의 서비스에 머물러 있지. 나카무라는 서울의 명동에서 체험한 쇼핑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 모든 건 QR코드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려. 언어 장벽도 없지. 실시간 번역 서비스가 있으니까. 나카무라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는 항상 일본 전통 방식을 고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변했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일본 관광업은 서서히 죽어갈 거야. 나카무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30년 넘게 일본 관광업의 중심에 있었던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된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토관광협회 임원회의에서 한국의 스마트 관광 사례와 우리의 디지털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야노 씨, 우리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교토입니다. 그런 서구적 디지털 발상으로 우리의 정서를 훼손할 수는 없어요. 오카다 이사가 강하게 반발했죠.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저를 구경하는 것과 직접 절의 고즈넉함을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요. 우리는 일본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해야 해요. 타카하시 부회장의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관광객들이 급감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야노 씨, 당신도 30년 동안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공해왔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임원 중 한 명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불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의는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루히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삼촌, 괜찮아요. 변화는 항상 어려운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도리는 전통다도 선생님이에요. 제가 디지털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일본의 아름다움은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미도리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쪽에선 30년간 해온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른 쪽에선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죠. 문득 20년 전 선대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노, 관광업의 핵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네. 관광객들의 욕구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해.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30년 커리어를 걸고 디지털 혁신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마루이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나카무라가 자원해서 팀에 합류했어요. 내가 가장 보수적이었지만 이젠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말이야. 우리는 작은 팀을 꾸려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와 마루히,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반대가 심했던 나카무라까지 같이 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관광 시스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로 관광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죠.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선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말이죠. 우리는 명동, 동대문, 광화문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정말 편리해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광화문의 AR 역사 체험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선시대 왕궁의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었고 역사적 인물들이 해설까지 해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군. 나카무라조차 감탄했어요. 그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칭찬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관광객의 모든 행동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어디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장소를 더 오래 머무는지, 어떤 경험을 좋아하는지 모두 데이터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죠. 한국관광공사의 김 과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첨단 기술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선 AR로 조선시대 왕실 생활을 체험하고 인사동에선 QR코드로 전통 공예품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전통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요. 나카무라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야노, 난 항상 디지털 기술이 우리 전통을 망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여기선 오히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 3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관광의 미래를 살고 있었고 우리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서울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의 디지털 관광 스타트업 K스마트 투어의 대표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젊은 CEO였어요. 일본의 관광 전문가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지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에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박지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디지털 관광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일본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아시아 최고의 관광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경쟁 관계인 두 나라가 협력한다고. 하지만 박지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의 문화와 역사, 음식에 큰 관심이 있어요. 다만 불편함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거죠. 만약 일본이 디지털 관광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한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박지원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는 또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공동 개발팀을 구성해 일본 특성에 맞는 관광 앱을 만들고 양국 간 관광객 데이터를 공유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원은 마지막에 가슴에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야노 씨, 우리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옛날 실크로드가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했듯이 디지털 기술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거죠. 일본과 한국이 그 중심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한국을 단지 경쟁 상대로만 봤던 저의 좁은 시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였죠. 마루히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삼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변한다면 더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반대가 많았지만 교토기온 지역 상인회를 설득해 디지털 관광 시스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QR 결제 시스템과 다국어 AR 가이드 앱부터 도입했죠. 이런 건 우리 가게에 맞지 않아요. 많은 고령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어요. 야노 씨, 저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게도 문 닫게 될 테니까요. 기온의 젊은 료칸 주인 카즈오가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스템 오류도 잦았고 고령 상인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루히와 함께 매일 밤 상인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했고 박지원의 회사에서도 기술 지원팀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QR 결제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이 훨씬 편리해졌고 AR 가이드 앱으로 교토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문객 수가 서서히 늘어났어요. 요즘 젊은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기온에 오래된 찻집 주인 야마모토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앱으로 우리 가게의 역사를 읽고 찾아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자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방문객 수는 60% 증가했고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들은 SNS에 교토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호평을 올리며 더 많은 한국인들을 불러 모았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내 미도리에게서 일어났어요. 처음엔 가장 반대가 심했던 그녀였지만 AR 기술로 다도의 역사와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저도 틀렸네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전통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주는군요. 미도리가 어느 날 저녁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는 곧 교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상점과 료칸, 사원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오사카, 도쿄에서도 관계자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교토는 일본 최초의 스마트 관광 도시로 변모했어요. 관광객 수는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더 중요한 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일본 관광청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교토의 성공 사례는 곧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나자와 나라, 히로시마 등 전통 도시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관광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의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야노 씨, 당신의 혁신적인 시도가 일본 관광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관광청장이 직접 저를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했죠.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관광 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이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디지털 혁신을 말하면 비웃음을 샀는데 이제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물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박지원의 회사와 공동으로 한일 디지털 관광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일본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한국의 앞선 기술력이 만나니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플랫폼 출시 첫 달 한국인 관광객이 150%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앱 하나로 일본 여행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예약부터 결제, 관광 정보, 실시간 번역까지 모든 게 가능했으니까요. 2년 후 우리는 아시아 디지털 관광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10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협력 네트워크였어요. 각국의 문화적 특색은 유지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는 통합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3년 전 가장 반대가 심했던 오카다 이사의 고백이었어요. 야노 씨, 제가 틀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전통을 더 빛나게 해주는군요. 이제 우리 손자들도 교토의 전통을 더 쉽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 교토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통 가옥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미래는 협력하는 자들의 것이다. 박지원과 저는 종종 이 말을 나눕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맞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의 변화를 진심으로 대하게 된 야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고 생각드는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